말해도 모를 것 같아서 그렇게 작업을 설명하기 애매해서 그냥 그 물리치료와 비슷한 거 있어. 재활치료하는 건데 하면서 시작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작업치료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 하나일 건데요. 바로 작업치료가 뭐야? 라는 그런 질문일 거예요. 그래서 작업이 뭔데 하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을 건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작업치료와 작업치료사는 인터넷 검색만 하면 자세히 설명은 되어 있죠. 그런데 엄마나 이모나 친구가 또는 아는 형이, 아는 언니 이렇게 지인들이 작업치료를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작업치료를 설명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입시 기간에는 가끔씩 학부모님과도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는데 조카가 물리치료사라서 병원에서 근무하고 안정적인 직업인 것 같고 해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작업치료도 좋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사는 아는데 작업치료사는 처음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작업치료에 대해서. 그러고는 그 조카에게 이제 작업치료에 대해 물어보고 자녀분의 성향과 성적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작업치료가 괜찮은지 한번 물어보라고 하면서 상담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이제 학부모님께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우리 조카가 물리치료사가 아니라 작업치료사였네요. 라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지금 작업치료사랑 작업치료라고 하는 이 우리의 분야가 인식도가 정말 낮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니고 작업치료 인식도를 높이는 것은 현재 작업치료를 공부하는 학생과 작업치료사들의 노력이 지금 엄청 필요할 때입니다. 저도 그랬었고 작업치료 분야에 있는 분이라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지인들에게 작업치료를 설명할 때 시간이 사실 부족해서 또는 말해도 모를 것 같아서 그렇게 작업을 설명하기 애매해서 그냥 그 물리치료와 비슷한 거 있어. 재활치료 하는 건데 하면서 시작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죠? 자, 여기서 문제는 물리치료와 비슷한 거 있어 라고 하니까 이제 작업치료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내 조카가, 내 친구가 재활치료를 하는데 그 뭐라고 하더라? 그 물리치료사였던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지인들에게 작업치료를 설명할 때 물리치료 이야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아서 말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는 작업치료 인식도는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작업치료 설명을 하려면 저는 작업치료사부터 먼저 설명을 하는 게 좋아요. 작업치료는 작업치료사만이 할 수 있어. 작업치료사는 국가고시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지만 가능한데 이 학부를 전공해서 졸업을 해야지만 자격이 주어져. 작업치료사라는 국가면허증을 취득해야지만 작업치료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작업치료사라는 전문직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 작업치료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활동은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를 먹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 것도 작업. 내일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는 것도 작업.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도 작업.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작업. 아파서 병원 가는 것도 작업. 잠을 잘 자기 위해 좋은 조명을 고르는 것도 작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우리가 노래방을 가는 것도 작업이야. 이렇게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은 작업이 되는 건데 이 활동들을 몸이나 정신이 건강할 때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잖아. 근데 선천적인 질환이나 또는 후천적인 질환으로 또는 갑작스런 사고나 이런 일로 인해서 갑자기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줄까? 누군가는 처음에는 해주겠지. 그게 엄마가 될 수 있고 남편, 보호자, 배우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야 하고 독립을 해야 해.
그래서 그게 아이든 노인이든 어른이든 그때 이전에 하던 활동을 작업을 다시 할 수 있게 기술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작업치료사야. 그래서 그 기술이 치료가 되는 거야. 그 기술 안에는 신체 치료도 있고, 그리고 인지가 손상되면 인지 재활이 되는 거고, 먹는 것이 힘든 사람들한테는 또 삼킴 재활이 되고, 감각이 손상되면 감각 재활이 되고, 그래서 상담이랑 교육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보호자 교육이라든지 그 사람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도 기술이고 재활이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보조도구를 또 적용할 수도 있어. 의수나 의지나 휠체어 같은, 그리고 보조도구라고 하는 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이렇게 추천하거나 또 알려줄 수도 있고,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을 변경하는 것도 해당이 돼. 그래서 그 활동을 다시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작업치료야. 그래서 작업치료는 영역이 매우 넓고 배우는 것이 아주 광범위해. 그래서 어디에나 있는데 그 비율이 좀 작아서 아주 특수한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거지. 정신병원이나 교도소에도 작업치료가 있으니까 얼마나 특수한지 알겠지? 그리고 작업치료를 찾아보면 상지재활을 주로 하고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하게 한다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 그건 작업치료의 아주 일부분만 표현한 거야. 작업치료가 100개라면 그 글은 10개만 설명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하는 활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신체 부위는 손이잖아. 그래서 상지를 위주로 치료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상지는 작업치료, 하지는 물리치료, 이건 진짜 옛날 발상이야. 그래서 그런 글들은 지나치면 좋아.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물리치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물리치료를 언급하긴 했지만 충분히 물리치료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작업치료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주 연습을 해야 돼요. 작업치료를 공부하는 학생이든 작업치료사든 내가 전공하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전공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자, 절대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작업치료의 작업을 설명하기 애매하다고 해서 또 대충 설명해 주지 말고요. 꼭 작업치료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기를 오늘 이후로 꼭 기대합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줄이겠습니다. 작업치료 파이팅! 또 곧 이런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작업치료의 가치를 알아줄 날이 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작업치료를 설명하는지 또 있으면, 또 더 좋은 표현법이 있으면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